녹화 안 돼서. 우리 그래서 단위 질량당의 그 몰수를 단위 부피당의 질량을 알기 위해서 GRT 분의 P 해가지고 각각의 과정을 모두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0.98 파운드 퍼 피트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론, 우리 이상기체, 실제기체 다 오케이. 자 이제 수업 시작해요. 우리 이상기체, 실제기체 이제 우리 그 각각의 특징 알았고 그거 관련해서 PV는 nRT라는 기체 상태에서의 성질을 알았어요. 그 알 때 우리 이렇게 액체와 기체 사이의 관계, 즉 임계 상태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임계 상태를 이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실제 기체를 우리가 알았는데 이번에 약간 비슷해요. 다상계 평형이라고 이 임계 상태의 경우에는 단순히 실제 기체, 즉 가스라는 어떠한 상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임계라는 정의를 그 개념을 알았는데 이번에는 상, 페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다상 페이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즉 액체와 기체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다상계. 이 액체랑 기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의 평형은 우리 아까 전에 여기 부분, 여기 B와 C 사이의 부분, 즉 이렇게 뭔가 물이 차 있을 때 어떤 시스템 안에 액체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기체고 여기서 액체 그냥 냅둬 주상창 냅둬 그때 액체는 당연히 기화하겠죠. 언제까지? 더 이상 액체가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더 많아지면 응축돼서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화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은 별개로 물이 이렇게 줄어들었어. 근데 기화가 너무 많이 돼서 다시 응축이 돼. 물론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냅뒀을 때에는 어떤 조건이 변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화했다가 갑자기 나 이제 응축할래? 이렇게 되지는 않고 뭔가 온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갑자기 작아져서 압력이 높아지거나 이런 조건이 변화하면 이렇게 응축과 기화 작용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서 더 이상 응축과 기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즉 기화의 속도와 응축의 속도가 동일해질 때 그때를 우리는 포화 증기압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화 상태인 거예요, 포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일상생활에 대충 냅뒀는데 갑자기 기화됐다가 응축됐다가 그러진 않아요. 온도가 바뀌거나 압력이 바뀌거나 어떠한 컨디션 자체가 바뀌었을 때 이 응축과 기화가 이제 변화를 하는 거겠죠. 우리가 어떤 실린지, 뭔가 기체를 보관할 수 있는 뭐 주사기 같은 어떤 그 시스템이 있다고 봅시다. 시스템 안에는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고 이거를 H2O 수증기도 분명히 있겠지. 액체 수증기와 그러면 얘가 기화가 되거나 응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때 평형 만약 우리가 부피가 일정하다고 보는 거야. 얘가 줄어들든 가든 부피가 일정하고 건조 공기에서 3단계로 쓸게요. 수증기가 어떠한 일정한 부피 안에서는 수증기가 존재할 수 있는 정도는 일정합니다. 뭐 만약 1리터에 1g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면 이 1리터 안에 1g 이상의 수증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그 이상의 수증기가 기화된다면 당연히 응축돼서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1리터 안에 1g의 수증기밖에 들을 수 없으니까. 즉 처음에는 건조 공기밖에 없어서 이 안에 수증기가 차오를 수 있는 정도가 굉장히 많아서 매우 빠른 속도로 건조 공기에 기화가 일어날 거예요. 두 번째 스텝, 어느 정도 기화가 발생을 해서 건조 공기와 수증기가 포함이 되어 있고 완전히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뭔가 응축과 기화의 관계가 없이 일정한 것 같아. 더 이상 물이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아. 이때를 우리가 saturation, 포화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포화되었어. 여기보다 더 이상으로 물이 더 많이 증발이 된다면 바로 이제 이슬이 맺겠죠? 그 순간을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요거 달폰의 법칙에서 이미 배웠어요. 공기와 수증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수증기도 결국 기체잖아요. 기체의 압력은 그냥 요거 전체 토탈분의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량 분율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여기 뒤에 요거를 우리는 pH2O, 즉 수증기압이라고 불러요. 개념이에요, 개념. 수증기압. 여기서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에 부피는 똑같은데 수증기가 충분히 기화됐어. 더 이상 수증기가 기화되지 않아. 이걸 우리는 포화 수증기압. 그리고 이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화 수증기압은 그래서 여기부터 얘기할게. 미안해요. pH2O에 스타, 즉 별이 오른쪽 위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포화라는 뜻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 포화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온도가 조금이라도 변하거나 아니면 뭐 압력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바로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 순간의 온도를 이슬점, 듀 포인트, 영어예요 그냥. 듀 포인트라고 하고 T, 듀 포인트인 DP라고 씁니다. 이게 이슬점이에요. 이거 뭐 별거 아니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압력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걸 같이 보자.
요거 하고 있어요. 지금 요거 설명한 거고 오른쪽 거 설명할 거예요. 수증기의 에어 압력을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일하다. 수증기 여기 안에 건조 공기에 수증기가 계속 들어가지만 이때 건조 공기의 분압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수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토탈 P가 올라가죠? 왜냐면 수증기의 압력이 더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P 토탈의 압력이 증가해요. 얼마만큼? pH2만큼. 이렇게. 이 뜻이 이런 거.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P 스타. 그럼 포화 수증기야. 이번에는 방금 거랑 똑같이 그릴 겁니다. 물이 들어있어. 건조해. 건조돼. 아니 건조가 아니라 기화돼. 점점 포화됐어. 이번에 포화가 됐는데 여기서는 부피가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총 토탈의 압력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수증기가 기화하면 기화할수록 압력이 올라갈 텐데 그 압력을 우리가 올라가지 않게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PV는 nRT. 압력과 부피의 관계에서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했을 때 압력이 증가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부피가 증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여기 맥스라면 점점 처음에는 요만큼의 부피를 가지고 있다가 압력이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 부피가 살짝 올라가지고, 완전히 포화됐을 때는 압력이 완전히 더 올라가니까 더 부피가 증가하고, 주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압력이 점점 올라갈수록 부피가 커지는 것. 그래서 똑같아요. 이 양의 동일한 압력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번에는 P 에어의 압에서 수증기압을 더한, 그러니까 P 토탈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체 압력이 동일하려면 우리 일단은 포화 수증기 압은 당연히 올라가겠지. 포화 수증기는 왜냐면 기화를 하니까. 근데 토탈의 양이 이렇게 일정해지려면 에어의 양은 수증기만큼 줄어야 됩니다. ATM이라고 써고 에어라고 쓰자. 부피와 압력 간의 관계예요. 혹시 참고로 요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니까 T가 템퍼러처가 아닙니다. 타임이에요. S축 타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동일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부피가 증가하는 걸 샤를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
요거는 굳이 칠판에 쓸 필요 없어서 화면을 봅시다. 요거는 이제 포화증기압이라는 함수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뭐 알다시피 우리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압력과 부피가 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름에 장마 올 때 엄청 날이 더워가지고 물을 싹 머금고 있다가 날이 시원해지면 얘네들이 이제 그 수증기를 포함할 수 없어가지고 비가 쏟아지고, 이런 게 대표적인 이제 포화 수증기압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장마거든요. 그것처럼 온도에 따라서 이 물을 머금고 있는 정도가 서로 달라져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온도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함수로 만들어진 거고, 이걸 이제 안토인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기상청 같은 데서 쓰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 T 포화 수증기압은 A, B, C라는 어떤 상수가 있는데, 뭐 크게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상수와 T의 관계로 수증기압을 나타낸 것이더라.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온도의 함수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용어 설명. 왼쪽 아래에 있는 용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증기압, 포화, 이슬점 이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를 하고, 이거는 꼭 책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아마 없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요건 제가 스캔을 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꼭 암기를 하시고, 이 그래프에 대해서 어디가 비등이고 어디가 비등점이고 어디가 응축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찝어낼 수 있는 그 연습을 하시길 바래요. 이거 별표 5개, 용어 설명과 오른쪽 그래프. 시간 40분 좀 애매한데 잠깐만. 딱 애매한 시간이 예제만에 있네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가 싶었는데 좀 우리가 늦게 시작하긴 했어요. 요거는 우리 방금 얘기하는 포화 수증기압 구하는 거예요. 우리 분압을 YA 아니고 PA라고 하는 그 A라는 가스를 단순히 수증기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요거 하고 또 우리 잠깐 쉬지 말고 요거 요 1이랑 요거 식 적분하는 것까지만 할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요거까지 하고 끝냅시다. 조금만 하자. 5시보다는 4시 반이었잖아. 옥산산이라고 해요. H2C2O4라고 할게요. H2C2O4가 연소를 하면 CO2와 H2O가 돼. 근데 이 연소 과정에서 H2C2O4가 그냥 지 혼자 스르르 분해해가지고 일산화탄소 CO랑 H2O 그리고 다시 산소를 만들어내요. 이 조건에서 연소 정환율은 65%.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 반응이 65% 전환된다라는 뜻이고, 생과잉 공기량은 248%. 248%. 플러스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성가스의 이슬점을 구하라예요. 생성가스의 이슬점.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H2C2O4는 아니 갑자기 좀 다이어트를 하니까 배가 고프네. H2C2O4를 우리가 연소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 기준을 하나 둬야 돼요. 그 기준을 우리는 항상 뭐 100몰이든 1몰이든 H2C2O4를 1몰 기준으로 우리 가정을 하자고요. 1몰 기준. 그러면 연소 전환율이 65%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파란색이에요. 검정색 할게요. 얘가 0.65몰 반응해서 요거는 2분의 0.65. 그지? CO2는 0.65 곱하기 2니까 그냥 1.3 쓸게요. 얘는 0.65. 그지? 두 번째, 0.65가 우리 배출된 가스에 H2C2O4 있다는 얘기 없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단순 분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0.35. 그지? CO도 0.7 생성되고 물 0.35. 산소 2분의 0.35 생성된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 실제로 필요로 하는 거. 첫 번째. 생성가스의 이슬점을 구하려면 어쨌든 포화 수증기 압을 구해야 되는데 이 포화 수증기 압을 구하려면 YH2O가 필요해요. YH2O. 물질량 분율을 구하려면 결국 생성가스들의 이 물질 조성을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과잉 공기량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1몰의 옥살산 들어가요. H2C2O4 보이지? 다. 과잉 공기량. 그래서 H2C2O4가 과잉 공기량을 구하려면 우리 완전 연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0.65가 전환되고 0.35가 분해되고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과잉 공기 기준에서는. 그냥 1몰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0.5몰의 산소가 필요한데 0.5몰의 산소가 완전 연소에 필요한데 여기에 248%가 더 들어갔다는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0.65에다가 하면 안 되고 그러면 1.74. 요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계산 미스의 절반 정도. 이 완전 연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러면 얘가 산소니까 실제 들어간 에어, 즉 질소는 1.74몰에 0.1 공기 분의 0.79죠? 이렇게 하면 질소량 구할 수 있어요. 1.5.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거? 뭔가 내가 이 시스템 하나를 뭔가 이렇게 통제하는 느낌이 들잖아. 아니 너무 지루해하잖아. 잠깐만. 자, 이거 거의 다 풀었어. 잠깐만, 일로 와봐. 과잉 공기량 해서 O2랑 N2 구했어요. 그리고 총 생성되는 가스들의 양도, 아니 몰수도 우리 구했어요. 정리만 하면 돼. 정리. 자, 시스템 반응했어. 이렇게 1몰에 H2C2O4 그리고 에어는 1.74몰의 O2 6.55몰의 N2 들어갔어. 연소랑 이것저것 반응해서 자 나오는 CO2 CO O2 N2 H2O까지 이거는 이렇게 했지만 그냥 같이 나온다고 생각합시다. 건가스 기준으로. 그러면 CO2양 1.3 CO양 0.7 그치?
쑥 정리를 할게요. O2는 자 1.73올 들어갔어. 그리고 2분의 0.5만큼 소비됐고요. 뭐야 이거 왜 0.65 왜 빼고 2분의 0.3은 왜 더합니까? 하지 마요. 알겠죠? 두 번째 비복적 반응에서 2분의 1 O2 그러니까 2분의 0.35만큼 생성되죠. 그래서 더해준 거예요. 이거는 1.5예요. 질소는 그대로 6.5. 물은 물 거의 1 나오네요. 왜냐면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똑같이 0.65, 0.35만큼 나오니까. 자, P가 아니라 수분의 물질량 분율을 구해보자고요. 얘네 토탈 다 더한 다음에요. 1.3 더하기 0.7, 1.59, 6.5, 1 분의 1 그치? 0.0898 근데 왜 물이 1몰이는지 왜 H2가 1몰이는지 좋은 질문이에요. 1몰의 옥살산이 반응했죠? 네. 위에는 0.65 반응했어요. 물이 그대로 1몰 똑같이 0.65몰 나오죠? 예. 두 번째 0.35 옥살산 반응해서 0.35몰 물 생기죠? 예. 0.65 더하기 0.35는 1이에요. 그치? 또 몰은 주어진 건가요? 0.5몰이라는 거 0.35 요거 보면 돼요. 우리 1몰 옥살산으로 하기로 가정했고 전환율이 65%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얘도 놓칠 수가 있어. YH2는 0.0898 H2O의 압력, 수증기 압은 전체 압력의 H2O 물질량 분율이죠. 우리 여기서 뭐 압력이 고압이다, 뭐 저압이다 나오지 않았으니까 일반적인 대기압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곱하기 0.0898 계산하면 9.09인데 이거 9.09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한 번만 확인해 봅시다. 101.3 곱하기 0.08 맞나? 9.09 9.09가 나온대요. 그러면 우리 지금 9.09 kPa이라는 어떠한 압력 게이지가 나왔어.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지금 H2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포화 수증기 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더 이상 물이 액체로도 기체로도 뭐가 더 치우치지 않고 완전한 포화 수증기 압이라고 생각을 하려면 요런 게 있습니다. 자, 나와요 이게. 보면 Properties of Saturated Water라고 돼 있죠? 예. 포화 수증기, 포화된 물의 정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보면 됩니다. 우리 방금 9.09 kPa이라는 이제 수증기 압을 가지고 있고 이 수증기 압이 이슬점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슬점을 갖는 포화 수증기 압이 되기 위해서는 온도가 몇 도가 돼야 돼? 그 온도에서 이 압력이 포화가 되는 거야? 라고 묻는 거야. 그러면 9.09, 8이랑 10 사이. 예. 9.1이라고 생각하면 9라고 그냥 하면 되겠다. 2 나누면 316 정도 나와요. 316 켈빈이라고 그냥 쓸게요. 그러면 요게 273 빼면 몇이냐? 3, 4, 43도. 섭씨 43도인
일 때 9.09kPa 수분 포화 수증 기압을 가지고 있으면 얘가 포화라는 거야, 포화. 여기서 온도 조금만 내려가면 99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이슬이 맺힐 수 있는 완전히 포화된 상태의 조건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저것도 주어지나요? 어? 나중에 시험 볼 때. 아니 당연히 주어지지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화씨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아니고요. 요거 요 표로 보시면 돼요. 요거. 여기.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체크해야 돼요. 방금 1.74는 과잉에서 공급한 산소인데 여기 보면 여기 1.74라고 돼 있죠? 이거 아니고 1.599 1.74 아니고 왜냐면 산소 소모되고 생성된 걸 빼야 되니까. 그리고 요거 이거는 표 보면 한 43도 정도로 계산할 수 있어요. 나 분명 얘기했다. 자. 어려운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아는데 나도 뭐 이거 처음 했을 때 그때 얘기했죠. 나 별로 성적 별로 안 좋았다고. 결국에는 많이 푸는 사람이 이기거든. 아이고. 여러분들 2학년인데 나중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아닌가? 지금 실험 수업이 꽤 많아가지고 보고서 과제도 많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것도 많은 걸로 알아요. 근데 3학년 들어가면 그 손으로 쓰는 레포트가 귀신같이 요 타이핑 레포트로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전공 공부를 좀 더 딥하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주어지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면 요 개념을 잘 가져갈지, 어떻게 하면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방금 다산계 평형 끝났어. 다산계 평형은 액체와 기체 사이에 평형 관계를 알고 싶은 것의 개념이고 이거를 우리는 포화 수증 기압 그리고 주 포인트를 이용해서 풀이를 했어요. 요게 끝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한 거. 멍때리면 안 돼. 이번에는 거의 끝났거든? 우리 지금 진도를 거의 나갔는데 조금 느리긴 해요. 문제를 좀 풀다 보니까 좀 느려지긴 했는데 굳이 다 나갈 생각 안 하고 일단은 문제도 조금 더 풀어보고 이렇게 할 생각이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그래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더 가져오니까. 우리 지금 물질과 에너지 수지 공학. 아이고. 과목 이름이 요건데 물질 했어. 물질 수지. 질량과 질량이 어떤 시스템에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축적 관계를 이제 서로 인과 아웃은 항상 동일해라고 풀었던 게 이제 물질 수지고요. 에너지는 알다시피 질량이 없습니다. 질량이 없어요. 그냥 에너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축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어큐뮬레이션이 없어. 그래서 이 에너지의 관계가 어떻게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는지를 우리 이제 적분이나 여러 가지 적분 같은 적분 가는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나중에 뭐 열 이런 거 보면 질량이 또 생기긴 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니까 일단 에너지 수지의 경우에는 이제 인렛과 아웃렛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만 잘 알아주시면 됩니다. 개념을 한번 볼게요. 1이라는 거는 여기 오른쪽에 다 써있긴 하지만 한번 정리를 하면
개 시스템. 그리고 그 밖에를 모두 외계라고 하죠. 외계. 외계 사이에서 에너지 전달 관계를 말합니다. 일은 축적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출입하고 나가는 것만 가능을 해요. 뭐 말은 이렇게 하는데 단순하게 개에서 외계로, 그러니까 안쪽에서 외계 쪽으로 일을 하면 마이너스고요. 약간 벡터 관계라고 보면 돼요. 외계에서 개 쪽으로 일을 가하면 플러스예요. 벡터 관계 이렇게. 일단 일은 우리가 일이랑 에너지는 열이라는 게 있어요. 열은 Q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질량이 없고, 칠판에다 정리를 하는 게 낫겠지? 질량이 없고 개와 외계 사이 에너지 전달이다. 즉 방금 얘기한 거 똑같은 겁니다. 개 안에 축적되지 못하고 들어오거나 플러스, 나가기만 일단 마이너스. 일의 종류. 일은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거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메케니컬, 기계적 일. 우리가 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힘을 주고 얼마만큼의 거리를 이동했냐잖아요. 그래서 벡터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들고 막 상자를 엄청 들었어. 상자를 들고 막 이렇게 점프를 해봤자 이거는 일을 한 게 아니야. 이거 그냥 운동인 거지. 우리는 일을 하려면 가지는 이 힘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느냐. 그러니까 즉 힘 곱하기 거리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위가 뭐 뉴턴 미터 이런 식으로 뉴턴 미터 이런 식으로 이제 단위를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x라는 거리, y는 수직, 방금 점프했던 거, 점프하는 이 관계에서 p를 대각선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x만큼, d만큼 움직였다면 그러면 우리 코사인 알파 이 각도만큼이 p분의 d 관계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요만큼을 우리가 코사인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요거 수학적으로 요거 알죠? 하나 잠깐 얘기할게요. 알파가 있으면 a, b가 있으면 코사인 알파는 b분의 a예요. 그래서 b라는 관계를 가지려면 b는 코사인 알파분의 a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곱하다 보면 코사인 알파랑 b를 곱해가지고 a 거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잠깐 수학의 세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p 코사인 알파는 d예요, d. 우리 방금 a라고
설정한 게 P 코사인 알파는 B고 실제 진행 방향으로의 힘을 나타냅니다. 이 벡터 관계예요. 그래서 W, 1은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자 오고 있죠? P 코사인 알파의 실제 가고 있는 D, 이 거리라고 나타내서 P와 D, 코사인 알파와의 벡터 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요거는 단순히 1이 힘과 거리의 관계라는 함수를 정리한 거고요. 요거는 정리할 줄만 알면 되고 제가 이 벡터 값을 이용해가지고 뭐 문제를 풀거나 하진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대각선의 이 P 함수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들어가서 기계적 2를 먼저 설명을 해봅시다. 기계적 1 가장 많이 얘기하는 힘입니다. 역학적 힘이고요. 우리 딱 2페이지 할 거니까 정말 기분 내자고요. W는 잘 되고 있지? 이러면 또 꺼지더라고. 어떤 상태 1에서 어떤 상태 2로 힘을 거리만큼 가해준다 라는 게 우리 힘과 거리 간의 함수로 나타낸 적분식이죠. 그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이따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강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힘과 거리 간의 관계로 역학적 힘을 나타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전기적 힘. electrical work. 요거는 mechanical work. 덥다. 왜 이렇게 덥냐? 3번. 이건 쉐이프 월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축의 움직임이에요. 우리가 뭔가 비커에다가 담겨 있고 얘를 어떤 임펠러를 이용해서 휘휘휘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막 교반을 해. 이렇게. 이때 얘는 한 가운데에 있지만 어떤 원의 움직임을 그리면서 일을 하고 있죠. 요거를 우리 축의 움직임 쉐이프 워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는 플로우 워크. 개의 물질들을 출입시키기 위해 가해지는 힘. 우리 수업에서는 메케니컬 힘보다는 요 물질들을 출입시키기 위해 가해지는 플로우 워크가 조금 더 많이 사용되지만 메케니컬 힘과 이 흐름 일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것이다. 이 네 가지 종류를 알아주시고요. 물론 뭐 얘네들 갑자기 플로우 워크는 FDS랑 안 맞나요? 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이 FDS는 모든 일에 이제 맞춰지지만 이때 가해지는 힘이나 거리가 전자이냐, 뭐 축의 움직 원이냐에 따라서 식이 또 달라지니까요. 보통은 이제 이론적인 기계적 일은 다음과 같이 적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이랬을 때 우리 에너지 수지는 항상 그걸 따져봐야 돼요. PV는 nRT. 얘기했죠? PV는 nRT 진짜 지긋지긋할 거라고. PV, T는 언제나 상호관계에 있습니다.
P랑 V는 뭐 반비례 관계, T랑은 정비례 관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때 우리 압을 동일하게 하느냐, 온도를 동일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기준들이, 그러니까 일의 힘이 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300켈빈, 200kPa이라는 어떤 뭐 물질이 있어요. 300켈빈, 요게 이제 끝입니다. 300켈빈, 200kPa이라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 여기서 이때 부피가 0.1에서 0.2m 세제곱으로 바꿔주고 싶어. 부피를 늘려주고 싶어 지금.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온도를 올려주거나 압력을 낮춰주거나 그러면 부피가 올라가잖아. 그지? 그래서 하나는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압력을 낮춰보는 거. 하나는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온도를 높여보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부피를 증가시켰을 때 어떤 게 더 많은 힘이 들어갈까를 따져보는 겁니다. 동일하게 부피는 0.1만큼 증가하는 거 맞는데 가해지는 일이 다를 거예요. 첫 번째 W 요거 만들어 봅시다. W는 스테이트 1의 1번 상태에서 2번 상태. 이거 시간 아깝지 않아요? 어차피 여기서 3시간 듣는 건데 뒤에서 자지 말고 들어봐. 어차피 유튜브에서 듣나 여기서 듣나 똑같은 건데 내 똑같이 떠들고 있고. FDS 힘 가해지는 거리만큼 가해지는 힘인데 1번에서 2번까지 바뀔 거예요. 그리고 0.1m 세제곱의 부피가 0.2m 세제곱의 부피로 증가하는 것은 개에서 외계로 가해지는 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죠. 그래서 적분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압력 일정하게 하거나 온도 일정하게 하거나예요. 일단은 우리가 압력을 일정하게 해볼게요. 압력을 일정하게 하려면 어쨌든 이 힘을 압력으로 바꿔줘야 우리가 일정하다 뭐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힘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힘은? 압력은? A분의 F는 압력이지? 요렇게 F를 활용해서. 그리고 그냥 A 곱해주면 똑같이 FDS라는 적분식이 나와요. 이거 정리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 A분의 F는 P가 되고 P는 일정하기 때문에 상수예요. 상수. 그치? 그래서 적분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마이너스 P 적분. 괜찮아. 이거 모른다고 하지 마. ADS는 뭐예요? 어떤 면적이 거리만큼 가면 부피가 되잖아. 네. dV. 이렇게. 1번 스테이트에서 2번 스테이트까지. 그러면 압력과 부피의 관계로 힘 E를 정리할 수 있어요. 요거는 마이너스 P의 V2 빼기 V1 마이너스 200kPa의 V2 몇이야? 0.2 0.1 마이너스 20kPa. 이렇게 해야죠. 킬로파스칼에 미터 세제곱 이렇게 하는 거지.
있었고 이번에는 온도를 일정하게 해볼 거예요. 온도 일정, 즉 300켈빈이 일정. 방금 우리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만들어 봅시다. 왜냐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PV는 NRT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힘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체 상태에서의 에너지는 항상 PV는 NRT라는 식을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W는 P, dV 여기 관계에서 P를 요걸로 교차할 수 있겠다. 마이너스 P는 V분의 nRT dV. 그렇죠? 너무 신기하게도 다시 V만의 적분식으로 바뀔 수 있었어요. 마이너스 nRT는 상수니까 T까지도 상수니까 이것도 V분의 1 dV. 우리 분수의 적분은 ln이라는 로그 함수로 적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nRT에 ln v2 빼기 ln v1. 물론 여기서도 기체 상수 직접 구해야 돼요. 직접 구해야 되지만 여기서 뭐 굳이 구하지 않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뭐 n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1몰 가정하면 되고 1몰 가정하면 되고 r은 우리 직접 구하면 되고 T는 300켈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ln 얘는 마이너스 13.86 이거 똑같아요. 킬로파스칼 지금 동일하게 얘는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압력을 이제 계속 바꾼 거고 이 친구는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온도를 바꾼 거예요. 온도를 바꿨을 때에는 20kJ이라는 힘이 들어갔는데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압력을 바꿀 때에는 거의 한 한 30% 정도 힘을 덜 쓰는 13.86kJ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제어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일이 필요하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등온 조건, 온도가 똑같은 조건, 등 앞 조건, 온도가 압력이 똑같은 조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이에요, 꼭. 이런 거 보면 당연히 계산이 필요한 거 아시겠죠? 우리 이번 기말고사에는 이거 어려운 거 알아요. 나 당연히 알지. 이거 뭐 누가 이거 쉽다 그래. 이거 미친 사람도 아니고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 해야 되지? 어쨌든 공부하고 있어? F가 뭘 뜻하는 건지. F? 네. 힘. 힘. 포스의 힘이에요. 근데 온도 그리고 우리 다음에는 시간 요 정도 우리 이제 끝났고 여기서 이제 공지 하나 합시다. 다음 주는 말한 대로 LMS 올라갈 건데 오늘 마저 촬영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대신 출석 기간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에 다 들어봤자 출석이 안 돼. 다음 주에 들어야 돼요. 다음 주에 들으셔야 되고 11주차 문제풀이 과제도 다음 주까지 제출이에요. 1번이랑 2번은 방금 우리 얘기했던 달톤 법칙 이상기체랑 관련된 압력 설명하는 거. 두 번째는 K 법칙. 짐 싸지 마.
세 번째는 암모니아의 VT 이거 있을 때 우리 방금 같이 풀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질량 구해 보는데 여기서 PSI랑 F를 이용해서도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얘 임계 조건을 변환을 해가지고 A 단위로 풀어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풀었던 SI 단위 말고. 그리고 이걸 보여주면 안 되지. 상담은 개별적으로 오프라인을 하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전화를 돌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전화하다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5분 정도 뭐 만나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통화로 그럼 이때 언제 괜찮냐 해서 스케줄을 잡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전화로 끝내는 걸로. 그래서 전화를 할 건데 제가 뭐 여러분들 시간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불시할 거니까요. 생각하고 그냥 시간 지금 안 되면 거절하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문자를 일일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다음 주에 잘 다녀오고 다다음 주 30일에 봅시다. 수고하셨어요.